오늘은 17세기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림 속 배경이 된 곳은 국왕이 주최하는 대규모 만찬장입니다. 중앙 테이블에 국왕이 앉아 있고 양옆으로 길게 놓인 테이블에 하객들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지금의 프랑스 음식 문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아브라함 보스의 판화 작품인데요. 1633년 루이 13세가 퐁텐블로 성에서 만찬을 개최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종교전쟁이 한창이던 16세기에 프랑스 최고의 권력기관인 성령기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반세기 후 새로 50명의 기사를 더 확충한 것을 기념해 만찬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수많은 요리가 담겨 있는 접시들입니다. 접시들이 테이블을 빼곡히 채우다 못해 모서리 밖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프랑스 요리하면 흔히 음식이 하나씩 차려져 나오는 코스 요리를 떠올리게 되는데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먹는 그림 속 장면과는 상반됩니다. 오늘날에는 코스식 접대 방식이 프랑스 만찬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17세기 국가 행사에도 안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언제부터 코스 요리를 즐기게 된 것일까요? 프랑스 음식 문화의 역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유난히 보석 장식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입니다. 카트린은 이탈리아의 거대 금융 가문인 메디치 출신으로 1533년 프랑스의 왕자 앙리공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드물게 다방면에서 프랑스의 시대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가 프랑스 역사에서 특별히 주목받게 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내 신교도인 위그노와 구교도인 가톨릭교도 사이의 갈등으로 촉발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성 바르톨로메오의 탄생일이자 카트린의 딸과 나바르 앙리의 결혼식이 있던 날, 가톨릭교회 추종자들이 위그노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당시 결혼식이 열렸던 파리에서 시작된 피해 물결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사상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대참사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이 이 참혹한 학살이 카트린의 음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카트린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자신의 아들 샤를 9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참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톨릭 교도인 카트린이 프랑스 사회를 폐쇄주의로 이끌어 다른 종교나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카트린의 실제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장려하고 나섰고 프랑스의 개방화를 선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를 살펴볼까요? 카트린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 올 때 많은 요리사와 시종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 궁정의 식사 문화는 단조로웠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식사 때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파스타를 유행시켰으며 요리에 다양한 소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상추와 아티초크,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를 가져와 소개했고 신세계에서 가져온 토마토와 칠면조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요리의 재료가 풍부해졌고 식사 에티켓도 훨씬 세련되져 고급화됐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화가 보스의 오감이라는 연작 중 하나인 미각입니다. 이 작품은 카트린의 등장 이후 프랑스의 식사 문화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성은 옆에 있는 소년이 차가운 구리통 안에 담갔다가 따라주는 시원한 포도주를 맛보고 있고
프랑스에 새로 소개된 아티초크 요리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과거와 달리 살레트라는 식사 전용 공간에서 요리를 즐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가들이 프랑스 음식 문화에 있어서 카트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프랑스에 소개된 시점 자체가 카트린이 시집 왔을 때보다 앞서며 포크를 사용하는 문화 역시 더 오랜 과정을 거쳐 자리 잡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카트린이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가져와 유행시킴으로써 프랑스 궁정과 상류층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카트린의 등장 이후 프랑스 요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왕 앙리 4세의 신하였던 프랑스와 피에르 라 바렌느는 1651년 자신이 터득한 다양한 조리법을 모아 프랑스 요리사라는 요리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발간 이후 75년 동안 무려 30판이나 발행될 만큼 인기를 끌었고 영어와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그야말로 국경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였던 겁니다. 또 루이 14세 때에는 왕비가 전문적인 요리학교를 열고 그중 솜씨가 뛰어난 우등생에게 파란 리본을 수여하는 관행을 통해 프랑스 요리의 격을 한층 높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닌 파란 리본이었을까요?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림의 채색본을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성령 기사단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같이 제복에 파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당시 국왕이 성령 기사단을 프랑스의 최상위 기사단으로 임명하며 파란 리본을 수여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파란 리본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그 솜씨와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파란 리본, 즉 코르동 블루는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칭호로 받아들여지게 됐는데요. 이후 19세기 말 무렵 코르동 블루의 이름을 딴 전문 요리학교가 설립돼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요리는 언제부터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식문화로 그 위상을 인정받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18세기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각국 왕실과 상류층들 사이에서 프랑스 요리사들을 고용하는 것이 유행했고 요리와 향연에 관한 담론은 대부분 프랑스어로 소통됐습니다. 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장소인 레스토랑이 처음 탄생한 것도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여인숙과 술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765년 불랑제라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에 최초의 근대적인 음식점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전문 음식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831년에 제작된 토머스 쇼터 보이스의 작품 마이엘가와 장티종가의 코너는 프랑스 최초의 레스토랑이 어떤 외양을 갖추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또 이 레스토랑이 처음 문을 연 후 60여 년 후까지 굳건하게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파리에서 처음 문을 연 레스토랑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지방 도시에서 파리로 올라온 사람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당시 구체제의 귀족 집안에서 일했던 요리사들은 그 세력이 몰락하자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생겨나면서 레스토랑이라는 요리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1789년에 50여 개에 불과했던 파리의 레스토랑은 1세기 후에는 1,500여 개로 늘어났으며 오늘날에는 파리에만 5,0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은 역사적 배경과 분위기에 따라 비스트로, 브라스리, 카페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작고 자유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비스트로, 다양한 맥주를 함께 파는 것을 브라스리,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공간을 카페라 칭하죠. 이렇게 레스토랑이 더 다양해지고 그 종류도 세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만찬 문화는 19세기에 이르러 한 단계 더 도약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또 한 사람, 바로 마리 앙투안 카렘, 일명 앙토넴 카렌이라는 요리사입니다. 카렘은 프랑스 요리를 집대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영국과 러시아의 궁정에서도 최고급 요리사로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 되는 4가지 소스도 카렘이 정한 건데요. 이때 프랑스 전통 소스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소스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렘이 프랑스 요리가 단지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고 범유럽 국가들의 대표성을 지니도록 격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렘은 요리사의 표준 복장을 확립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요리사 복장, 특히 흰색의 높고 둥근 모자, 일명 토크 역시 카렘의 발명품입니다. 토크는 조리 중인 음식에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 잡혀있는 101개의 주름에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모자의 디자인이 아니라 요리사가 달걀을 조리하는 방법을 101가지나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인데요. 다양한 조리법을 마스터한 최고의 요리사라는 직업적 긍지와 자신감이 한껏 담겨있는 상징물인 셈이죠. 카렘의 업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식탁에 차려내던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궁정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메뉴에 적힌 순서대로 개별 음식을 각 손님들에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코스 방식의 서비스를 프랑스에 도입했는데요. 당시 프랑스 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하나씩 음미하며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많은 식기와 시종이 필요한 코스식 만찬을 차려냄으로써 자신이 가진 부를 한껏 과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 됐습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코스 요리는 유럽 만찬 문화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카렘의 과감한 혁신 덕분에 프랑스 요리는 명실상부 서양 요리 문화를 대표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서양 요리하면 프랑스 요리를 첫손에 꼽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더욱이 프랑스 요리가 프랑스인의 손으로만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국가에서 발달해온 다양한 조리법과 접대 방법이 프랑스에 전파된 후 그들만의 창의적인 융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됐고 결국 오트 퀴진, 즉 최고급 요리의 문화로 재탄생한 것인데요. 어쩌면 진정한 세계화란 단순히 문화의 전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 나라에 흡수되는 창의적인 과정을 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